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군사적 충돌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으며, 그러면서, 정유주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일부 중소형 정유사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정유주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뭐 SO일 같은 경우에도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정유주가 이제 이번 반등을 계기로 추세적인 우상향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반등이 이제 단기 반짝 반등에 그칠지, 그런 부분들을 이슈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가 급등했었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군사적 충돌입니다. 미국 군사자산까지 투입되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죠. 먼저 이제 자국 핵시설을 특히 이제 때렸고요. 이란은 자국 핵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보복 공습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서 군사 자산을 투입했어요. 이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군사적 충돌에 대한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자국의 이제 그 핵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이란 입장에서도 그냥 두고 보기가 조금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다는 것은 꽤 강력한 공격이잖아요. 그리고 핵시설을 한 번 포격했다고 해서 그 핵시설이 다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몇 차례 포격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확장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긴 하겠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돈의 논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가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하면은 이제 원유와 또 뗄 수 없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란이 그 주요 원유 수송로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나오는 위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이제 원유의 그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지 않겠죠. 공급이 부족하면 뭐예요? 당연히 수요가 크게 변함이 없어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유주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일단 이란 이스라엘 충돌은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쌍방이 추가 보복까지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유가의 상방 압력도 조금 더 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쟁 리스크는 어차피 예측이 안 돼요. 그죠?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어떻게 보면 좀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말고 지금 정유산업이 거시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정유주가 어떨까, 그것도 한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유주를 볼 때는 딱 두 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정제 마진입니다. 유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유가가 우상향하는 기조를 갈 때 정유주에 가장 좋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정유라는 게 뭐예요? 정유,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로 만들어서 파는 게 정유입니다. 그래서 벙커시유, 뭐 나프타,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유,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지잖아요. 나눠서 다시 파는 것, 그게 바로 정유 산업인데, 원유를 사서 그걸 분류해서 석유나 등등 제품으로 팔기까지는 시차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있어요. 그럼 원유를 수입할 때보다 그걸 정제해서 팔 때 국제유가가 높으면 좀 더 비싸게 파는 것이고, 낮으면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차 이익도 나고 재고차 손도 나요. 그래서 유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정제 마진.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팔 때 당연히 마진이 있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 마진이 어느 정도냐, 요거였는데 지금까지 정유주는 두 가지 다 안 좋았어요. 국제유가는 계속 우하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제 마진도 계속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안 좋으니까 정유주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실적 우려가 여전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상반기까지,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일단 복합 정제 마진이 월 평균 배럴당 6.8달러 기록하면서 4월 평균 4.4달러 대비 55%나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제 마진의 손익분기점이 4에서 5달러 사이예요. 그러니까 4.5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이에요. 근데 4월 달에 손익분기점 간당간당 했는데 최근에 거의 7달러 가까이 왔고, 6월 첫 주 만에 정제 마진 7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면 확실한
확실하게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정제해서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정제 마진이 좋아졌지? 공급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유 시설 대규모 폐쇄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부분에 계속 포커스가 있고 석유 산업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석유 사업은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럼 정유 사업도 아주 전망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유 사업을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석유 시설을 안 쓰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석유 시설의 공급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요단에서 큰 변화가 없어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무조건 안 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을 항상 중요하게 봐야 돼요. 수요가 올라가는 것만 보지 말고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봐야 돼요. 지금 석유 화학시설은 공급이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장에 남아있는 업체들이 수익을 볼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제 마진이 올라오는 것은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기보다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반등하고 계속해서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유가가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자, 이러면은 원유를 매입하는 시점은 여기, 매도하는 시점은 여기, 매입 시점 여기, 매도 시점 여기, 이러면 계속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최저가 55달러를 찍고 반등이에요. 지금 수입이랑 수출 시점의 차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난다는 걸 보면 이런 구간에서 샀어도 지금 위치에서는 손해가 아니거나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데서도 샀을 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정제 마진 개선, 그 다음에 중국 부양책으로 인한 수요 개선 생각해보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유가가 바로 팍 꺾인다기보다는 전쟁과 별개로 유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덜 볼 게 달러 인덱스인데, 국제 유가는 뭘로 거래가 됩니까?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 달러 가치가 어때요? 자, 3년을 보시면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달러로 계산되는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원유는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요. 요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일단 국제 유가는 여기서 이제 전쟁이 더 심화되면 더 급등하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하락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우상향하고 정제 마진도 개선된다? 그럼 당연히 정유주의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그 정도까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고, S-오일 한 종목만 보면 지금 이제 실적이 24년에 악화, 25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악화, 어쩔 수 없어요. 유가가 낮았고 정제 마진도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유가 반등, 정제 마진 반등입니다. 네, 그러면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하반기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는 바뀔 수 있으니까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는 어쨌든 필요한 위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S-오일 주가를 보면 단기간에 크게 올라왔지만 길게 봤을 때 역시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권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단기간에 급등했고 뭐 한국석유 이런 종목은 막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한가 위치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이런 대형주를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기술적으로 한 6만원 초반대까지 눌림이 일단 나오면 좀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 같은 개별주는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월요일날 갭상승하면 잡을 위치가 애매해요. 애매해서 잡기가 조금 어렵고, S-오일 같은 대형주는 상한가까지는 아니잖아요. 자, 상승했다가 매물대 소화 눌림이니까 조금 더 눌림 왔을 때는 신규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유주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대형 정유사 위주로 투자의 기회는 좀 충분히 생겨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